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전시 황 여러분들과 같이 좀 보겠습니다. 지역 문헌점 말씀 듣고 가겠습니다. 적선지가는 빌려경하고 적불선지가는 빌려왕이라. 선업 공덕을 쌓는 집안은 반드시 경사가 넘쳐나고 불선업 악업을 쌓는 집안은 반드시 재앙만 있을 뿐이다. 재앙막적하고 중선봉행하라. 악을 멀리하고 선을 받들어 행하라. 여러분, 쌓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산시장도 그렇고 선을 쌓는다, 그 다음에 악업을 쌓는다, 이게 뭐 하루만 하고 끝날 게 아니죠. 꾸준한 모든 상황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실천하시고, 그래서 시장도 똑같습니다. 시장 대응 전략입니다. 공덕을 쌓고 저축, 현금, 실물, 금은 기술적 공부, 건강, 그 어디에도 주식에 대한 매수에 대한 그런 얘기가 없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또 명심할지어다. 그래서 공덕을 쌓는 방법 중에서 뭐죠? 아이들 후원 캠페인이 있습니다. 각 지역 사회복지협의회 가셔갖고요, 문의하시면 되고, 작게 시작하십시오. 마찬가지 드림샷도 시작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1305번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 목록 가셔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 하십니다. 자, 미중 무역 협상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죠. 거기에 속으면 안 되시고요. 중심에 뭐가 있다? 골드가 있고요. 자, 엔화 잘 보셔야 되고, 국채 금리, 특히 지금 여기 같이 움직이죠. 네, 절묘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냐? 간단합니다. 골드의 움직임과 엔화의 움직임만 보시면 전 세계 자산 시장의 흐름을 볼 수가 있다. 제일 나중이 뭐예요? 주식 시장입니다. 지금 어떻게 된 게 거꾸로 돼서 주식 먼저 보고 다른 건 안 본다. 그러면 망한다. 그 다음에 제가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를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고, 여기에 준해서 오늘 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꾸준한 커피 후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요즘 대산이 커피가 많이 목마릅니다. 많은 응원 좀 부탁 좀 드리고요. 영상 하단에 제가 고려온단 비타민C, 특히 혈관 건강을 챙기는 데는 값싸고 좋은 비타민C가 최고입니다. 비타민C 드시면서 건강 챙기시고, 그 다음에 여기 경로를 통해서 쿠팡 다른 물품도 구입하시면 대상한테 많이 도움이 됩니다. 많은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금융 뉴스의 국제경제 보시면, 자, 인하 합의, 뉴욕 증시 급등, 아직 끝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널뛰기 하고 있죠. 만약에 합의를 깨면요, 대폭락이죠. 90일 유예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면 주식 투자하면 절대 안 된다. 환호했죠? 네. 얼마나 진짜 진심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트럼프 미국 약값 인하에 외국 약값 인상주. 근데 아직도 이게 남아 있다니까요. 이번에 약값 갖고 장난치잖아요. 네. 그러면 4월 관세 수익 23조 원. 네. 한 달 전보다 87% 증가. 자, 그 다음에 미중 합의의 4월째 상승 유가. 자, 시카고 연은 총재가 뭐라고 그랬냐? 관세 피해 우려 여전하다. 그래서 주요 결정만 미뤄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증시를 막 랠리할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 어때요? 연준은 웃기지 말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애플 가격 인상 검토한다. 어때요? 관세 영향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요 지금. 결국엔 애플 가격을 올리면 누가 피해봐요? 소비자가 피해가 봅니다. 소비자 피해 보면요, 미국 경제 좋아지나요? 안 좋아지죠. 그러니까 지금의 반등이나 이런 것들은 다 헛방이다. 다 페이크다. 속임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휴전입니다. 휴전. 전쟁을 끝난 게 아니라 전쟁을 잠깐 휴식하는 거예요. 90일 동안. 만약에 90일 이후에 니네 마음에 안 들어. 관세 다시 100% 빵빵빵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걸로 가는 거죠. 환호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뭐를 안전자산인 금이 가장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제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이코노미에서 미국 경제를 보시면 현재 GDP 현재는요 마이너스고요.
자, 이자율 분명히 변동이 있을 거고요. 인플레이션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관세 영향 때문에. 실업률 당연히 올라가죠. 네, 여기 잘 보시라고요. 여기가 빠꾸러지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미국 경제에서 특히 제가 강조하는 게 소비자죠. 자, 소비자에서 특히 여러분들 보시는 게 네, 신뢰가 있고요. 그죠? 소비자 신뢰 한번 볼까요? 예, 갑자기 푹 떨어졌죠. 예, 작년 12월까지만 해도 신뢰가 좋았어요. 74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몇 달 만에, 4달 만에 52점. 박살났네요. 보이시나요? 이거? 박살나는 거? 예, 신뢰를 잃었어요. 야, 그러면, 자, 기간을 볼게요. 작년 12월이죠. 트럼프 언제 취임했죠? 1월달 취임했죠? 예, 취임하고 나서 됐죠? 그러면 신뢰가 좋았다 취임해서 신뢰가 떨어지는 거네요. 그러면 그동안 쌓였던 건 뭐죠? 네, 그동안 여기서부터 내려왔어요. 93점 이랬습니다. 예, 2020년 이때부터 2019년 12월부터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돈으로 막아보려니까 안 됐죠. 예, 망했죠 지금. 예, 결국에는 끝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예, 신뢰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무슨 경제가 좋아질 것이며 주식 좋아지면 뭐다 이거죠. 이것도 제가 보니까 뭐예요? 예, 일부 소수 사람들에 의한 네,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이렇게 좀 상당히 심각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게 온전할 수 있느냐? 자, 미시간 소비자 기대입니다. 기대. 자, 그러면 어떻게 얘는 지금 완전히 박살났네요. 47입니다. 보이시나요? 최악이죠. 자, 팬데믹, 리먼, 닷컴은 여기네요. 이때는 그래도 기대는 나쁘진 않았네요. 그죠? 닷컴 때는 거품만 꼈지. 근데 지금 거품도 끼고 소비자 기대도 개판이죠. 개판. 이런 걸 보고 도어 스테이지라고 합니다. 도어 스테이지. 개판. 예. 대부잡 사태. 예. 1980년대. 보이시죠? 지금 어때요?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런데 주식시장이 좋다고 껄떡대면 같이 골로 가는 겁니다. 이런 지표들이 회복이 안 됐는데 무슨 주식시장이면 무슨 저거냐 이거죠. 안전하게 가자 이거죠. 안전하게. 그래서 버피 지표를 보시면 194.9. 오유 다시 올라왔네요.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살발하게 올라온 상황이고요. 자, 그렇지만 쌍봉이죠. 네, 쌍봉. 내려왔다가 지금 반등을 주는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실로 P입니다. 실로 P도 지금 38, 37에서 내려왔다가 반등 주는 상황. 35.7 보이시죠?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자, 이거죠. 자, 이건 대공황 상황에서 30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닷컴 버블 때 43이었죠. 자, 지금은 쌍봉이죠. 37, 38. 그래서 살짝 반등이 나온 상황이지만 이 기조는 계속 갈 것이다. 왜? 예,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경제가 진짜 개판 5분 전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믿어야 돼요? 지표를 믿어야죠. 안 믿으면요. 그건 각자 알아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버피 지표 2021년 11월 8일 215까지 갔다가 다시 지금 190대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변동성 보실래요? 4월달 180, 190, 네, 160까지 갔다가 다시 180, 170, 예, 이런 변동성이 없었습니다. 다시 190대로 올라왔죠. 어마무시한 변동성. 실러도 제가 올 1월 달부터 지금 하고 있죠. 36. 예, 계속 변동성이죠. 35.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표를 신뢰하고 좀 더 자세하게 지켜보셔야 된다. 네, 이 변동성을 견뎌야 된다. 예, 나만 두고 갈 것 같은, 예, 다 폭락할 것 같은 이런 심정들이 다 자꾸 드시죠? 그래서 지표를 확인하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단기 지표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인데 현재 탐욕에 와 있죠. 여기 있다가 올라온 거예요. 보세요. 1개월 전에는 극도의 공포 있었죠. 다시 올라왔습니다. 일로 그리드 탐욕. 그래서 보시면 와, 대단하네요. 탐욕이죠. 그럼 주식시장이 대박으로 올라서 갔을까요? 아니요. 자, 시장 모멘텀 극심한 두려움입니다. 시장은 아직도 두려움에 휩싸여 있고요. 자, 대형주가 지금 올라오다가 지금 일단 제동이 걸린 상태예요. 이게 대형주거든요. 주가 강세. 자, 요거는
네, 거래량이고요. 거래량 조금 작은 종목들 위주로 엄청나게 증가된 상태. 자, 대형주도 증가는 했지만 크게 증가는 안 한 상태. 네, 풋콜 옵션 아직까지도 두려움, 변동성, 예, 뭐죠? 채권입니다. 채권을 통한 네, 상승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 반영된 게 이거죠. 그럼 결국엔 뭐죠? 예, 이거는 헛방이다. 그럼 채권에 대한 두려움이 또 생기기 시작하면 다시 내려오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가느냐, 극도의 탐욕까지 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멈추고 내려오는 기로에 있다는 얘기죠. 이제 시장 모멘텀 보니까 아니네. 일단 신호가 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더리움. 네,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65% 빠졌어요. 반등 나온 것 뿐이에요. 코인 끝났다고 말씀을 드렸고, 일봉을 보시면 이래요. 자, 어떤 뉴스에 의해서 괜찮을 것 같다 그랬더니 아니죠. 안 괜찮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착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다들 착각하는데. 그러니까 웬 벌레들이 왜 이렇게 많이 와요, 요새.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약을 막 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폭락과 반등도 구분 못하는 눈가리가 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안과 가서 눈알을 빼버려야 됩니다. 예, 아니면 차트를 모르든가. 그럼 공부를 하든가. 맞죠? 네, 그래서 쌍봉 이후에 폭락. 자, 코인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중소형주 볼게요. 자, 폭락을 했어요. 대공황급으로 80%. 반등이 나왔고 지금 네, 3월 2월 고점 치고 내려오는 상황이죠. 몇 프로? 43%입니다. 일봉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폭락이 시작됐죠. 2월 18일부터 폭락, 반등이죠. 이게 다시 상승으로 가려면 여기를 넘어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 거래량 조금 나왔네요. 많이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럼 중소형주는 반등 구간에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은행도 볼까요? 자, KBWB. 얘도 반등 구간. 얼마? 28%의 반등. 네, KRE. 예. 자, 33%의 반등. 4%. 예. 인정합니다. 반등. 인정. 그게 뭐 잘못됐나요? 예. 그러면 앞으로 거래량도 보시고, 자, 2023년, 2020년, 2009년에 이 30%가 터질 가능성이 높다고 계속 떠들고 있죠. 이유는요? 이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CMBS, 상업용 부동산. 네, 폭락과 반등하고 지금 내려오는 중에 있잖아요. 상환 요구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기 일보 직전이죠. 그러면 거기에 많이 몰려있는 이 지역은행들은 어떻게 될까요? 폭삭으로 갈 수밖에 없다. 예,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4% 올랐는데요. 이거 잘 보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말씀을 드린 대로 자, 중소형주 은행주는 아직까지는 반등 구간이고 끝난 상황이다. 폭락 시작될 거예요. 대형주 볼까요? 제가 썸네일로 대형주 적어놨죠. 뭐라고요? 자, 12월 26일 고점을 넘었나요? 자, 6% 올랐어요. 못 넘었죠. 추세 계속 유지입니다. 반등이고요. 마찬가지 똑같이 보겠습니다. 자, 7월 초에 마이크로소프트 고점 넘었나요? 못 넘었네요. 자, 그러면 거래량 보겠습니다. 자, 거래량 많이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죠. 잘 보세요. 그래서 마지막 털 기회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 애플 다시 거래량. 애플 거래량 안 들어왔습니다. 잘 보세요. 네. 그러면 다시 설명. 자, 12월 26일 이 고점을 넘길 정도의 돈, 에너지, 힘이 시장에 들어왔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100% 아닙니다. 예. 이게 넘어갈 정도의 돈과 에너지와 힘이 들어왔냐? 아니에요. 그냥 일종의 살짝 반등일 뿐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 마찬가지. 자, 요거는 네. 요거 실적 조작이 아니라 주가 조작이죠. 이건 주가 조작. 자, 엔비디아 볼게요. 자, 추세는 얼마? 43% 빠졌죠. 반등에 대한 거고요. 거래량 들어왔나요? 확인. 안 들어왔네요, 많이. 그냥 뭐 쏘쏘하네요, 거래량. 이러고 상승이라고요. 여기 넘나요? 못 넘고 있죠. 예, 계속 설명. 자, 착각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글 마찬가지예요. 얘는 아예 뭐 시도도 못 하고 있는데 3%, 그죠? SMCI 85% 빠졌죠. 예, 얘는 상패 이슈 있다고 그랬고 ARM 마찬가지 60% 빠졌죠. 반등입니다.
7% 이게 증가한 거예요. 반등과 상승도 구분을 못하면 시장 벗어나야 됩니다. 시장 참여 그만둬야 돼요. 이게 상승입니까? 반등이지. 이 폭락에 대한 더 큰 폭락은 여기서부터죠. 이거 반등이잖아요. 네,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이거를 눈가리가 뼈갖고 계속해서 이상하게 보는 애들이 몇 있어요. 다는 아니고 많은 분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턴합니다. 이거 다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존이죠. 무려 8% 올랐네요. 올라왔죠. 네, 얘는 거래량이 조금 터지긴 했지만 마찬가지 고점 못 넘고 하락에 대한 반등이에요. 네, 메타 볼게요. 똑같아요. 7.9%, 8% 가까이. 얘도 이제 반등 고점에 다다랐네요. RSI 얼마죠? 67입니다. 조만간 찍고 내려올 가능성.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요? 2차 폭락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돼요. 테슬라 6.7%? 예. 그죠? 네, 똑같습니다. 여기 고점을 넘나요? 경제가 좋아졌나요? 아니죠. 예.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잘 보시라. 자,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못 가고 있죠? 네, 살짝만 반등 나온 거예요. 네, 이런 상황이고요. 자, 채권 옆으로 기고 있고요. 자, 특히 하이힐드 쪽에 잘 보시라. 반등은 들어왔지만 이 추세는 걸을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 요게 국채 10년물인데 잘 보시면 자, 국채 10년물 올라갔죠. 2%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예, 지금 위험자산 선호 때문에 그렇고요. 달러 강세로 갔고요. 자, 그 다음에 엔화 약세로 가면서 올라왔고 똑같이 그림 똑같이 움직이죠. 근데 금은 달러 강세니까 살짝 내려왔는데 버티네. 네, 다시 자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요. 지금 뭐예요? 국채 10년물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거를 반길까요? 지금 가장 큰 미국의 문제가 뭐죠? 부채입니다. 이자 내기도 바빠요. 그러면 이 부채 때문에 금리가 낮아져야 되는데 금리가 올라가요. 트럼프가 반길까요? 분명히 다른 카드가 있습니다. 네, 조장을 할 겁니다. 뭐를? 폭락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트럼프 형은요. 트럼프 우리 형님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요. 자, 3개월물 4% 다시 올라왔네요. 네,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인. 2년물도 막 올라가네요. 골 때립니다, 지금. 자, 5년물. 똑같죠. 4.1%. 자, 20년물 4.9%까지 올라왔습니다. 다시 여기. 네, 심각합니다. 연준이 또 개입하겠네요. 다 똑같습니다. 30년물. 자, 금리차 보겠습니다. 어때요? 계속 널뛰게 하죠. 자, 10년과 3개월물. 자, 이 금리차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그런 해괴망측한 얘기하는 애들도 있어요. 네, 그거는 진짜 대가리 총 맞은 애들만 그런 얘기를 하고. 자, 10년과 2년이죠. 지금 역전이 해소가 된 게 몇 개월 지났어요. 6개월 정도 지났고요. 그럼 뭔가 지금 터질 때가 됐고, 30년과 5년. 그러면 왜 금리차를 왜 봐야 되느냐? 올라갈 때 항상 문제가 생겼어요. 장기든 중기든, 장기든 단기든. 팬데믹, 리먼, 닷컴 대부조. 지금 많이 올라와 있죠? 조만간 터진다는 신호입니다. 뭐가요? 위기가. 자, 팬데믹, 리먼, 닷컴 대부조. 10년과 2년의 특징은 뭐다? 얘가 상승하고 나서 몇 개월 후에 터졌어요. 대략 한 1% 근처에서 상승하고 나서 터졌습니다. 리먼 사태, 리먼 브라더스, 은행 붕괴 이런 거. 닷컴 버블 마찬가지. 그래서 특히 10년과 2년의 금리차는 대략 한 1% 근처에서 올라오는 상황이 되면 상당히 무섭다. 조만간 터질 것 같다. 자, 그러면 10년하고 3개월물의 이 현상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증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그림 요거죠. 1929년 상황과 2008년 상황 차이가 많이 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실 게 이거죠. 1929년 상황이 700일입니다. 이 자료도 외국 전문가들이 마련했던 자료를 작년에 제가 카피해 놓은 거고요. 이건 작년 거 500.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냐 이거죠. 반전될 일수가 지금 700일이 넘으면 대공황급으로 여기가 주식 하락폭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라고요. 이런 상황들을 모르고 계속해서
껄떡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확인과 확인을 통해서 해야 되고요. 이 변동성을 견뎌야 된다. 아주 중요한 팩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중요한 자료들을 꼭 공유하시고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 자, 환율 변동성 보세요. 폭락과 또 폭반등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죠? 대변동성의 위험이라고 몇 달 전부터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2008년과 우리는 IMF를 겪어봤기 때문에 환율의 변동성을 조심하자. 다시 또 1,400원대로 왔어요. 이거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게 생기죠? 네, 지금 시장이 미쳐 돌아가서 그렇습니다. 달러 올라오죠. 그 다음에 네, 뭐예요? 엔화입니다. 유로죠. 유로 내려오죠. 예, 그래서 엔화가 다시 폭등하는. 그러면 이거는 다시 내려올까요? 올라갈까요? 당연히 내려오죠. 지금 미국과 그 다음에 뭐죠? 네, 일본의 금리에 대한 결정들이 아직 남아 있어요. 가장 위험한 달이 언제라고요? 7월 달입니다. 그거에 대한 반응을 좀 보시고, 거기다 금은 폭락할 줄 알았더니 3% 하락이지만 3,200달러 지키고 있어요. 네, 저는 여기까지 본다고 그랬습니다. 3,150달러. 여기 보이시죠? 요거 51선입니다. 51선. 그래서 보시고 추세는 형성이 됐는데 살짝 조정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안전자산밖에 없고요. 은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떨어졌어요. 32.79달러. 예. 그래서 유가도 올라오면서 물가에 대한 걱정이 또 생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표를 잘 NDQ, SPX, 네, 그 다음에 NDQ, DJI, NDQ, RUT 못 넘고 있죠? 무슨 얘기예요? 근데 이거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거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안 보이시나요? IPO 유동성 똑같아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시장의 유동성은 반등했을 뿐이에요. 네, 지금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 상황을 이해하시면서 시장을 보셔야 된다. 아시겠죠? 왜? 유동성 확대와 축소 모습 보이시죠? 일부 확대, 다시 축소되는 과정이 있는 중에 살짝 반등. 네, 쌍봉 쳐도 상관없고 이게 지금 이런 상황으로 되고 있다. 4% 올랐죠? 무시무시하죠? 자, DR 호튼 얘는 계속 내려가네요. 44%. 네, 지금 대세 상승기면 얘도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아니다. 네, 러셀 2000입니다. 얼마나 반등했을까요? 어유, 되게 많이 반등했네요. 보이시나요? 예, 전고점. 네, 어떻습니까? 3.5%. 그렇지만 이 대세는 거스를 수가 없다. 좀 더 갈 수 있으면 어디까지 간다고요? 여기. 자, 알려드릴게요. 예, 217달러. 여기까지 갔다 터치하고 내려오는. 네, 이런 상황이고. 자, VXN. 네, 완전히 널뛰기 하죠, 지금. 네, 그 다음에 빅스입니다. 빅스. 똑같죠? 널뛰기. 네, 그 다음에 VBIX. 자, 널뛰기. SQ. 예, 반등이 나왔죠? 7%. 그러면 미래지표를 보시면, 자, 이거죠. 예, 반등일 뿐이에요, 살짝. 지금은 대폭락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진짜 조심하시고요. 자, QQQ입니다. 어때요? 예, 여기까지 올라왔네요. 자, 여기까지 가는지 여부. 예,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 반등. 예, 그래서 엄청난 변동성. 예, 지금 반등 고점에 향해서 가고 있다. 자, 이쪽 고점까지 올지 여부는 지켜보자. 예, 대폭락이 예고되어 있고, 자, 반도체 지수, 자, 201선입니다. 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얘도 반등이 나왔는데 7% 반등을 했죠. 대전합니다. 거래량 볼까요? 예, 거래량 엄청 들어왔네요. 계속 갈 것 같은 느낌이 아닌 느낌이 들고 있죠. 그런데 어쩌나 고점 대비 44%나 빠졌네. 네, 끝났다는 얘기고요. 요게 도치 캔들, 스타 캔들 떴죠. 앞으로 3일에서 5일 지켜보시면 됩니다. 더 이상 200일 넘고 못 가는 상황이 생긴다. 각오해야 되겠죠. 대폭락을.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잘 보시라고요. 반도체 지수 끝났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죠. 네, 어때요? 폭반등 나오고 있죠. 자, 7월달 고점을 넘는지 여부가 중요하고 앞으로 상황 예의주시하자. 아직 5월달 며칠 진행이 안 됐습니다. 앞으로 2주나 3주 남았네, 3주. 아무튼 변동성 잘 지켜보겠습니다. 예. 자, 다우죠. 다우부터 먼저 볼게요. 살짝 올라왔네요. 네,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SPY 어때요? 야, 얘도 올라왔죠. 자, 이러면 떠듭니다. 다시 대세 상승이다. 다시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다. 예, 마음대로 해석하시고 잘 보시고, 그래서 저는 반도체와 그 다음에 금과 뭐만 본다? 예, 엔화만 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들을 잘 보시면서 반등과 상승도 구분 못하면 그건 큰일 나는 거죠. 확신을 갖고 여러분들이 시장에 접근하시고, 그래서 only 금이 우리를 구원하는 자산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고, 또 저녁 라이브 때, 장마감 라이브 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